첫 번째, 웜톤은 웜톤끼리, 쿨톤은 쿨톤끼리 맞출 것. 두 번째, 컬러와 컬러가 만나는 곳이라면 패턴은 한쪽에만 적용할 것.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어떤 컬러를 선택하든 전동된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고객님들이 대체로 원하시는 레퍼런스 대부분이 화이트 톤이에요. 밝은 베이지, 크림 화이트, 여기에 약간 우드가 섞인다든지 다들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이 선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쉽게 질리지 않는 조합이고 가구나 소품으로 포인트 주기에도 배경이 튀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화이트가 늘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강남에 있는 39평 아파트인데요. 지난 2월에 보여드렸던 같은 아파트, 같은 구조입니다. 그 집은 보편적인 화이트 앤 우드 분위기였는데 이 집은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그레이 톤을 선택했어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과감한 컬러 선택이 좀 두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부터 수납, 동선까지 최적화한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인테리어는 낭비되고 있는 공간을 찾아서 수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기존 현관은 불필요하게 공간이 낭비되고 있었어요. 현관문 좌측에 신발장 2통만 있었고 나머지 공간은 그냥 비어 있었거든요. 2인 가족이지만 여성 고객님께서 신발이 엄청 많으셔서 기존 수납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곳까지 기역자 형태로 신발장을 짜면서 부족한 수납을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납을 늘릴 때 너무 꽉 채우면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200 정도 띄우면서 간접 조명을 모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발장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개방감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렇게 기역자로 수납을 넣으면 모서리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기역자가 꺾인 구간은 우경첩, 좌경첩으로 양쪽에 달아서 깊은 공간까지 완전히 문을 열고 쓸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신발장 컬러는 예림의 다크 그레이. 어두운 톤은 공간을 가라앉히면서 무게감과 중후함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컬러를 쓸 때 주의할 공식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웜톤은 웜톤끼리, 쿨톤은 쿨톤끼리 맞춰야 합니다. 신발장은 짙은 그레이 컬러라면 현관문과 주변 벽체는 같은 그레이 계열의 영림 PX450-2 애쉬 색상으로 밝은 콘크리트 톤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른 컬러를 조합해도 톤을 맞춰주면 촌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마감이 떨어집니다. 여기는 둘 다 쿨톤 조합이에요. 두 번째로 한쪽 면에 패턴이 있다면 맞닿은 면은 솔리드로 가는 게 좋아요. 보시면 신발장은 솔리드 컬러인데 현관문과 주변 벽체 필름은 약간의 패턴이 있는 제품을 썼어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컬러가 만날 때 둘 다 패턴이 있으면 지저분하고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에 한쪽은 솔리드로 적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닥은 600에 1200각 연 그레이 타일이에요. 약간의 마블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패턴이 너무 강하면 유행을 쉽게 타거든요. 이 정도 무늬가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얼룩도 잘 안 보여요. 또 현관문 옆으로는 일괄소등 스위치를 넣었는데 지금처럼 신발을 신고 나서 손이 닿는 자리에 둬야 외출하면서 바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연동 중문이었었는데 3연동은 문짝 3개 중에 2개만 열리고 나머지 1개는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디자인도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인테리어 할 때 많이 적용한 타입은 아닙니다. 이런 못생긴 3연동 중문을 이번에는 슬라이딩 중문을 바꿨는데요. 신발장을 기역자로 추가하면서 받아주는 벽체를 신설하고 개구부 폭을 1200으로 줄이면서 슬라이딩 중문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상부 구동형이라 바닥에 레일이 없고 알루미늄 프레임에 고중량 레일을 적용해서 무거운 도어도 부드럽게 열리고 오랫동안 하자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개구부가 넓다고 그냥 중문을 크게 만들면 유리가 무거워서 레일 수명이 짧아지거나 유리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1300 이내 폭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중문 프레임은 신발장과 같은 필름으로 감싸서 통일감 있게 마감했는데요. 손잡이는 오영민 제작소 제품이에요. 긴 바 타입의 투홀 손잡이로 무광 니켈 컬러라 그레이톤과 조합이 잘 맞습니다. 복도를 이렇게 디자인하면 단순한 터널을 넘어 공간에 리듬과 깊이가 생깁니다. 이 집 복도는 원래 9m 정도였어요. 기존에도 짧은 복도는 아니었는데 안방 개구면의 방향을 바꾸면서 복도가 2m 정도 더 길어졌어요. 안방 일부 공간을 복도로 전환해주면서 선반장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거실과 주방 근처에 이런 수납 공간이 있으면 생활이 참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긴 통로를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자칫 단조롭고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디자인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도어 타입을 스텝 도어로 적용해 봤어요. 스텝 도어는 도어를 벽면 안쪽으로 들여서 인방까지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도어가 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도면에 리듬이 생기고 공간이 입체적으로 느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도는 우리 집의 모든 문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도어 타입을 어떤 걸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재는 동아마루 그란데 코지 그레이 450에 900 사이즈의 타일형 강마루예요. 바닥재를 깔 때는 방향 설정도 중요한데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넓은 공간, 거실 창문 방향을 기준으로 까는 거예요. 두 번째는 4m 이상의 긴 통로가 있다면 그 통로 방향을 기준으로 까는 겁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긴 통로가 우선이에요. 가로로 깔면 복도가 짧아 보이고 쪽마루도 많이 생겨서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도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 바로 발목등인데요. 안방에서 주방으로 나오는 맞은편 벽에 하나, 거실 욕실 벽에 하나,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맞은편 벽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 발목등을 배치했어요. 어두울 때 조명은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동작 인식으로 자동으로 켜져서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등은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에 대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천장 조명은 일자로 배열하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넓은 벽체가 있는 방향에 맞춰서 배치하면 그 벽이 자연스럽게 강조되면서 그림을 걸었을 때도 훨씬 멋스러워 보입니다. 뷰가 좋은 거실은 창호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집은 채광도 좋고 바깥 풍경도 좋은 거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개방감이 좋은 시스템 창호로 교체했습니다. 고정창 4, 열리는 창 1 정도의 비율인데 개구면이 작으면 환기가 안 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개구부 크기보다 맞바람이 통하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주방과 거실 양쪽 창문을 동시에 열면 맞바람이 치면서 환기가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커튼박스 확장인데요. 순정 상태 아파트 커튼박스가 약 140 정도로 좁거든요. 요즘 많이 하는 전통 커튼 그리고 간접 조명을 예쁘게 적용하려면 커튼박스의 폭을 넓혀줘야 해요. 지금 당장 전동 커튼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대비해서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전동 커튼 한 줄 적용한다면 최소 180, 두 줄 적용한다면 240은 확보해야 하고 커튼박스 안에 콘센트 매립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실에서는 천장 디자인도 중요한데요. 기존에 있던 우물 천장을 살리면서 등 박스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풍부하게 한접등을 적용하면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벽체는 깔끔하게 무몰딩과 무걸레바지로 구성했어요. 이렇게 선이 딱 떨어지게 나오려면 벽체 정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거창한 목공 작업이 아니더라도 서커보드 한 장만 대주면 인코너, 아웃코너, 천장면, 바닥면 모두 깔끔하게 나옵니다. 면 정리를 잘해주고 내구성이 좋은 벽지를 써주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이 유지돼요. 제가 추천하는 벽지는 최고급 실키지인 LX 디아망 또는 평형 강도가 좋은 신한의 월가드입니다. 여기는 원래 비디오폰이 TV 벽지에 있었는데 공영부 동선의 중심인 주방 쪽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면 벽면이 한결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콘센트 위치도 중요한데 거실에 콘센트를 넣을 때는 가전 리스트를 파악하고 위치를 설정하는 게 맞는 순서예요. TV 벽 쪽은 양 사이드에 하나씩, 그리고 TV용 콘센트는 벽면 중앙에 넣었고요. 나중에 공기청정기나 안마의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소파 좌우측 양쪽에 콘센트를 배치했습니다. 콘센트 위치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디자인적인 측면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위치에 적절히 넣는 게 좋아요. 이 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공간이 바로 주방입니다. 예전 주방은 좁고 답답하고 안쪽으로 숨어있는 구조였어요. 입구 바로 앞에 냉장고 측면이 노출되어 있고 안쪽에는 보조 주방이 따로 있었는데 좁고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주방 발코니와 수납장을 싹 털면서 대면형 주방으로 전면 개편했는데요. 다용도실로 쓰였던 발코니를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따뜻하게 바꿔줬습니다. 아일랜드는 조리 기능보다 수납에 더 초점 맞춰서 기획했어요. 사이즈는 길이 2600에 깊이 900으로 넉넉하고 상판은 넓은 작업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전면 서랍은 3개씩 총 9개, 안쪽에도 서랍 9개를 알차게 넣어서 수납력을 극대화했고요. 하부는 살짝 띄우면서 간접 조명을 넣고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일랜드 앞쪽에는 6인용 식탁을 배치했는데 식탁 상판과 아일랜드 사이는 900 정도는 확보해야 의자를 빼고 놓고 할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와 주방 사이는 950, 아일랜드와 옆쪽 키 큰 장 사이는 1000으로 넉넉하게 잡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어요. 냉장고 좌측에 인출장, 그 옆에 밥솥장을 배치했어요. 스카치네 도어를 적용해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평소에는 깔끔해 보이는 게 장점이에요. 이쪽 벽면은 어두운 톤을 적용해서 주방의 중심을 잡아주도록 했습니다. 맨 왼쪽에는 가구 도어가 있는데 타일과 선을 1대1로 맞춰서 마감했어요. 이 도어를 열면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이어집니다. 메인 주방은 기본에 충실한 구성이에요. 길이가 3600으로 넉넉하고 상부장 수납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도어재는 스테인리스 금속 느낌의 필름지를 사용해서 평범한 주방이지만 좀 더 세련미를 끌어올렸어요. 상판은 아일랜드와 동일한 LX 오로라 스톤 그레이를 적용했고 싱크볼은 깜포르테 860입니다. 상판을 무조건 세라믹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대리석도 세련된 디자인이 많아서 비용을 아끼면서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싱크볼과 인덕션 사이는 900으로 잡아들여서 조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고요. 하부장에는 식기세척기와 양념 망장을 넣어 조리와 정리가 편해지도록 동선을 짰습니다. 간혹 상부장 하단에는 간접 조명을 빼먹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기는 꼭 넣어주세요. 주방 분위기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훨씬 작업대가 환해져서 쓰기도 편합니다. 이 공간은 원래 안방에서 진입하던 알파룸이었는데 이번에 계급부를 주방 쪽으로 바꾸면서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구성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벽열로 배치했는데요. 보통 워시타워처럼 위아래에 쌓는 경우 많은데 높이 쓰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벽열 배치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탁기 위쪽은 여닫이 도어를 달아서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우측 키 큰 장은 일출장인데 이 장의 하부를 통해 세탁기 홀수를 점검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탁기를 빼지 않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김치냉장고도 이쪽으로 배치했는데요. 김치냉장고는 메인 냉장고처럼 자주 쓰는 기기가 아니다 보니 다용도실로 따로 빼주면 주방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 김치냉장고 우측은 시스템 선반으로 구성했는데 수납장마다 다 도어를 달아두면 물건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기처럼 다용도실 도어가 따로 있다면 오픈 선반으로 구성해서 바구니 같은 걸 두고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이사항은 여기에 전율교환기 본체를 배치했어요. 창문 사이즈를 줄이고 상단에 통발을 넣어서 배관 통보를 확보했고 세탁기 앞쪽 천장에 본체를 넣어서 필터를 갈 때도 편리하게 했습니다. 이 집은 안방의 일부 공간을 복도로 내어주면서 계급부의 방향을 바꿨는데요. 침대와 도어 간섭이 없게끔 슬라이딩 타입을 구성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방문으로 쓸 때는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문틀 금속 보강입니다. 금속 보강을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10mm 간격으로 도어가 지나다니는 틈을 만들었다고 해도 자재가 휘면서 간격이 2mm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문짝이 문틀에 닿기도 해요. 이 일을 방지하려면 문틀에 금속을 대줘야 시간이 지나도 뒤틀림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 설계 포인트도 설명드리면 휴식과 수납 극대화에 집중한 공간이에요. 공사 전엔 붙박이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6m짜리 긴 붙박이장을 한쪽 변에 따라 길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가구를 길게 넣을 때는 도어들만 쭉 이어지면 좀 지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붙박이장 중간에 월플렉스로 TV 공간을 만들고 그 아래에는 대리석 패턴의 가구 도어로 서랍을 구성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붙박이장 컬러도 소리드 타입의 짙은 올리브색을 적용해서 대리석 패턴이 좀 더 대비되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붙박이장 안쪽 맞은편에는 파우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옆에도 수납을 추가해서 최대한 짜임새 있게 구성했어요. 대대적인 구조 변경 없이도 세련돼 보이는 욕실 만드는 방법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벽 타일이 300에 600각, 바닥은 300에 300각으로 크기가 작았고 샤워부도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이번에 회색 계열 600에 1200각 타일로 바꾸고 샤워부스는 그레이 유리를 달아서 좀 더 멋스러운 욕실을 설계했습니다. 2인치 다운라이트로 메인 등은 최소한만 넣어주고 간접 조명을 욕실장 하부와 샤워부스 천장 모서리 적용해서 빛의 레이어를 쌓아줬어요. 욕실 천장은 SMC로 마감했는데요. 천장에 냉온수 분배기가 있어서 점검이 용이한 SMC 천장을 선택했습니다. 유리도어 상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숨구멍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습기가 이 위로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빠지면 습기가 오랫동안 머물러서 욕실을 쾌적하게 쓰기 어려워요. 환풍기는 휴젠트 적용했는데 IoT 제품이라서 습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항상 뽀송뽀송한 욕실을 원하신다면 이런 제품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공용 욕실도 잠깐 설명드리면 안방 욕실보다 좀 밝은 톤을 구성했어요. 600에 1200각 타일인데 아이보리 톤의 마블 패턴이 약간 섞인 제품이에요. 안방 욕실은 어두운 그레이라면 공용 욕실은 밝은 아이보리로 분위기를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여기는 수건을 많이 쓰는 공간이라 수건 선반을 따로 구성하는 게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은 양쪽 벽에 따라 11자로 붙박이장을 쭉 넣어서 수납을 극대화했어요. 우측 수납장 초입에 스타일러 배치했고 그 옆으로 도어 하나를 전신거울로 쓸 수 있게 적용했어요. 여기 고객님은 옷이 상당히 많으셔서 최대한 옷봉을 많이 넣었어요. 스타일러가 있는 쪽 라인은 위아래에 모두 옷봉을 구성했고 맞은편은 긴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해서 짰습니다. 서랍은 노출 서랍으로 구성했는데 속서랍은 문을 열고 서랍을 또 꺼내야 해서 약간 번거로운데 이렇게 노출 서랍을 해두면 바로 열면 되니까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마감재 컬러 공식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웜톤은 웜톤끼리, 쿨톤은 쿨톤끼리 맞출 것. 두 번째,
컬러와 컬러가 만나는 곳이라면 패턴은 한쪽에만 적용할 것.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어떤 컬러를 선택하든 정돈된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훈 시장이었습니다.